다음은 토미존 수술의 최신 트렌드 및 고찰에 대해서 금정섭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금정섭 선생님께서는 현재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원장님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금정섭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하면은 사실 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야구팀 WBC 주치의를 하고 계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야구에 있어서 아주 그 의학 쪽이죠. 의학 쪽으로 아주 가장 중요하신 그러한 선생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의 금정섭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팔꿈치 손상에 대해서 심창현 원장님께서 워낙 또 잘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을 만한 토미존 수술, 야구 선수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토미존 수술의 최신 지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미존 수술은 뭐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뭐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킹 테크닉이라 그래서 힘줄을 우리가 채취한 힘줄을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그 힘줄을 한 3겹 4겹으로 해서 뼈에다 심어놓는 도킹 테크닉을 제일 선호하면서 쓰게 되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특수하게 콜라겐 합성된 봉합사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안에다 지지대 같은 걸 넣어주는 이런 내부 보강술, 인터널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꿈치 손상이 그만큼 많으니까 팔꿈치 수술이 많겠죠. 유소년 및 우리 조기 청소년기에서 팔꿈치 수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그리고 고1, 고2 올라갈 때, 뭐 이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로까지 가서 잘 관리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이가 앞당겨지면서 수술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우리 이승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일찍 전문화가 돼서 그런 기술 훈련을 계속 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쌓여서 조금 더 일찍 부상에 노출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수술하면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구속도 빨라지고 이런 걸로 이제 항상 뭐 감독님, 코치님, 학부모님들 오해할 수 있겠으나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수술은 항상 손상이 진행돼서 하는 게 원칙이고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은 없다는 거를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기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제 투구하는 동작은 한 가지 동작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발끝에서 손끝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키네틱 체인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런 투구 메커니즘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팔꿈치 손상은 보시는 것과 같이 뒤쪽으로 많이 꺾은 레이트 코킹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가속기 때 팔꿈치 내측에 항상 손상이 많이 되고 신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팔꿈치 내측에 있는 앞쪽에 보이는 이 척골 축부인대, UCL이라고 하는 척골 축부인대의 앞쪽 밴드가 항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손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통 재건을 해주는 게 이 토미존 수술이 되겠고요. 좀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런 외반 신전 과부하 증후군 같은 게 같은 일환으로 이런 투구 메커니즘을 계속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변화 때문에 바깥쪽은 인대가 늘어나고 안쪽은 인대가 계속 늘어나고 바깥쪽은 뼈끼리 부딪히면서 어렸을 때는 OCD 같은 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항상 투구를 하게 되면은 내측에 이런 신전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부하가 진행되면서 아주 미세하게 반복적인 아주 자잘한 손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이 쭉쭉쭉 가면서 섬유 조직이 좀 일정하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세하게 좀 끊어지고 상하고 퇴행성 조직으로 좀 바뀌고 부분 손상이 진행되고 그러다가 이제 만성으로 안 좋아진 부분들이 뭐 투구 한번 하면서 급성으로 빡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만성의 급성화 소견까지 나타나면서 완전 파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술은 보통 이렇게 뭐 빡 소리 나듯이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을 던지면서 계속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쪽으로 척골신경 증상, 이 인대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 증상이 공을 던질 때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은 좀 더 많이 의심해 봐야 되고 초기에는 여러 이런 뭐 웜업도 길어지고 팔꿈치가 항상 타이트하고 붓기도 하고 찌릿하고 저리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공 던질 때 아프거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경기를 소화할 수 없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내측에 압통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무빙 발거스 테스트라 그래서 팔을 움직여가면서 외반력을 줬을 때 통증이 있는 그런 이제 진찰적인 검사를 통해 갖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선수의 증상과 검사 결과가 일치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게 당연히 맞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안쪽이 벌어지는 이런 스트레스 검사를 찍기도 하고 MR상에서 명확히 파열된 걸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T 같은 곳 보면은 인대 부착부에 있는 뼈 조각이 좀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골성병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외반 부하 초음파 검사를 해가면서 관절 자체가 저렇게 기능을 못하고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늘어지는 정도가 반대쪽에 비해서 좀 많이 심하다 싶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토미존 수술은 1986년도에 프랭크 조브 선생님께서 처음 시행을 하셨죠. 이때 뭐 시행은 그 전에 뭐 79년도인가 80년대 초반에 하긴 했지만은 이제 퍼블리시 논문으로 낸 게 86년도가 되겠고, 그 토미존 선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처음에는 팔자 형태로 고정을 했다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도킹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뭐 최근에는 또 일자로 수술하는 방법들도 고안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런 도킹 테크닉, 특히나 이제 세 가닥으로 하는 3스트랜드 도킹 테크닉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조건 루틴으로 거의 다 4스트랜드 도킹 테크닉, 네 가닥으로 하는 도킹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내부 보강술이라 그래서 인대를 재건하지 않고 이렇게 콜라겐 합성된 이런 봉합사, 특수한 봉합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고정해주면서 이게 안에서 깁스 역할을 해주는 이런 내부 보강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재건술까지 이제 꼭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 경력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 아무래도 이런 내부 보강술은 수술 자체가 규모가 작고 복귀가 좀 빠르기 때문에 나 이제 얼만큼 좀만 쓰고 이제 끝내겠다 하면은 그럴 때 이제 내부 보강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투수가 아닌 선수들, 그리고 던지는 팔이 아닌데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내부 보강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술 사진이라서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이렇게 좀 두툼한 콜라겐 합성된 특수한 봉합사가 들어가서 깁스 역할을 해주도록 인대 덧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되죠. 내부 보강술과 그리고 이런 기존에 있던 토미존 수술을 같이 결합해서 수술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겉에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되고 안쪽에 내부 보강술 되어 있는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컬런저브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라체라체, 오타니 선수 수술한 여러 유명 선수들이 수술한 그 주치의가 되겠죠. 이 선생님이 만든 방법의 이제 하이브리드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대가 상완골의 근위부 쪽에서 파열되고 하면은 남아있는 인대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인대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끊어지면은 우리가 내부 보강술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인대를 봉합해서 토미존 수술을 전형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측에서 요 원위부 쪽에서 근위부 쪽에서 파열이 되면 있는 인대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야구공 스티치 모양대로 이렇게 있는 인대를 굉장히 내부 보강술을 하기 위한 특수한 봉합사를 사용해서 있는 인대를 살려서 원래 위치에다 좀 더 타이트하게 봉합을 해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런 네 가닥 도킹 테크닉을 이용한 재건술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대 쪽을 이제 이렇게 힘줄을 도킹 테크닉을 이용해서 힘줄을 넣어놓고 또 인대 쪽에다 내부 보강상 부분을 당겨보면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재건술까지 하는 거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보강술을 일정하게 해놓고 이제 기존에 두 가닥, 세 가닥으로 했던 부분을 네 가닥까지 만들어서 도킹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는 테크닉이 최신 토미존 수술의 최신 지견이 되어 있고,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뼈의 모양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형된 술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를 제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특수하게 이제 조직을 재생시키고 있는 주사를 코팅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술을 통해서 보다 초기 안정성이 좀 증가되게 되고 재활도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생역학적 강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라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런 수술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느냐? 보통은 이제 뭐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전에 수술한 한 뭐 2021년부터 23년까지 수술한 243명을 저희가 이제 추적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설문이 가능한 한 70명을 갖고 보고 이런 그 관절의 안정성, 근력 정도, 그리고 투구식 통증, 그리고 이제 구속 그 전과 후의 구속 변화까지 해서 기능적 스코어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봤더니 보통은 팀 훈련 복귀하는 시기가 한 10개월, 그리고 시합 복귀 시기 한 13개월 정도 평균 나타나게 되었고, 이 시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재활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고 생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우리가 팀 훈련에 복귀하거나 공 던지는 거 피칭을 좀 빨리 시작하거나 이런 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스코어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은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 구속과 일정하게 비슷하다는 선수들이 이만큼,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던 선수들이 이만큼인데, 전반적으로 물론 수술하기 전에 워낙 부상 때문에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왔을 수는 있겠으나 수술 후에 이런 아주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수술 술식을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걸 계속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술식이 초기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조기 재활도 가능하고, 뭔가 이런 기능 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술했다고 해서 수술한 결과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깁스 고정을 한 2주 정도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재활을 시작하고 창성 관리를 한 2주까지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술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확률은 있습니다. 작긴 하나 초기에 감염이나 혈종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신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런 척골신경, 수술하는 부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척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 자체에 이제 뭔가 압박이라든지 수술하면서 신경이 좀 늘어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새끼손가락 쪽에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감각 저하나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증상이 뭐 지속되거나 좀 심화됐을 때는 이제 좀 추가적인 번거롭긴 하지만 신경 유리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1차적으로 수술했는데 손가락이 이런 모양으로 좀 변해 있거나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마다 수술의 경과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재활 단계 및 복귀 시기에 대한 개인 맞춤형 대처가 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우리 다저스에 있는 선수인데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토미존 수술을 하고 복귀를 해서 공을 던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된 선수가 있는데, 더스틴 메이 선수라고 구속도 빠르고 하지만 지금 이제 잘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선수도 비롯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실패하거나 수술하고 경과가 제일 안 좋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원인은 결국 조기 복귀입니다. 수술을 해놓고 그런 이제 뭔가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내 욕심이나 상황, 그리고 뭐 진학, 뭐 팀 드래프트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일찍 무리하게 조기 복귀를 하거나, 복귀는 뭐 충분히 좀 했지만 뭐 부적절하고 좀 재활이 좀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글씨가 큰 거, 이게 글씨가 클수록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복귀하고 나서 이제 너 복귀했지, 똑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초반에 보통 6개월 1년간에 굉장히 투구수 관리나 이런 휴식을 확보하거나 이런 컨디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식의 이제 통증이 좀 미미하게 있는 게 좀 심해진다거나, 충분히 생착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인대의 손상이 다시 재발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특히나 우리 코치님들이나 아니면 뭐 지도자분들,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잘못된 투구 메커니즘, 이 투구 메커니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요소, 투구 메커니즘이 어떻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건전한 투구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긴 하지만 그닥 이런 그 위에 있는 이유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최신 지견을 통해서 최근에는 기존에 하던 그런 인대만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프트만 가지고 재건수를 하지 않고 이제 갖고 있는 인대를 살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내부 보강수를 하는 하이브리드 술식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복귀를 하긴 하지만 또 모든 선수들이 복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수 개인별 재활이나 아주 정밀한 단계별 재활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복귀 및 복귀 후 가사형이 좀 뼈아픈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을 잘하는 것보다 수술하지 않도록 그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선수들의 그런 관리,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뭔가 부하가 걸렸으면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